9년 전세법 대 임차인 면접법.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사회 변화 현실을 보여주는 법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볼 법안은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한창민 의원님 등 10명이 발의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거 10월 2일에 접수돼 가지고 아직은 위원회 심사 중이긴 한데, 이 법률안이 현재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면 기본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바꾸고 갱신 요구권을 2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3+3+3 합계해서 9년 전세 법안이다. 그리고 임차인의 경매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된 사람이요. 임대인의 정보 제출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변경 시에 임대인이 서면 통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줬습니다. 이런다고 뭐 매매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개정안 내용 중에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네, 9년 전세법. 이게 가장 충격적이라서 법률 이름도 네이밍을 9년 전세법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현행법에서 임차인이 1회만 한정하여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2회로 변경한다. 지금까지는 주택임대차 들어가시면 2년이 기본이었죠. 그죠? 그래서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을 요구해서 2+2 해서 4년 동안 지낼 수 있는 것으로 주택임대차가 되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말고요. 주택임대차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2회로 변경하고 갱신할 경우 현행 2년간의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다만 총 9년 이내에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어찌 보면 상가임대차 보호법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거를 9년으로 늘려놨다. 그런 겁니다. 이 신구법을 비교해보면 더 확실해져요. 원래 4조에는 현행은 어떻게 돼 있냐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기본 2년 깔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임대차 계약 하시다 보면 2년으로 보통 쓰시잖아요. 임대차 계약서. 왜 2년을 써요? 1년 써놔도 2년으로 되니까, 어차피 되니까 2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3년으로 바꿉니다. 3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으로 본다. 개정안이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통과되고 난 뒤에 우리 부동산 가서 계약서 쓰시면 계약서에 2년 안 쓰고 3년 쓰겠죠. 그죠? 어차피 2년 써봐야 3년으로 해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을 쓰겠죠.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건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시고. 그리고 보면 계약갱신 요구. 1항은 이제 계약갱신 요구가 어떻게 한다 이런 거고, 2항을 보시면 임차인은 1항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에서 4년이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요거를 1회를 2회로 바꿉니다. 2회 갱신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본다. 그래서 3+3+3에서 9년 전세법이다. 맞죠? 부단 삭제하고, 다만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의 9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건 상임법, 상가임대차 보호법하고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제한 규정을 두고 맥시멈 9년까지 보장하도록 하는 안이 올라온 겁니다. 개정된 게 아니고 안이 올라온 겁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제 솔직한 평가는 이런 겁니다.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원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률 자체가 민법으로는 임차인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잖아요. 주택임대인 보호법이 아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률의 취지는 잘 살린 법률은 맞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위헌 소지 있습니다. 기존 법률, 그러니까 2년 플러스 2년으로 보장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결국 작년에 2월 28일 날에 2020 헌마 1343 등 사건에서 결국 이게 합헌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재산권 침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했습니다. 근데 이번 개정 법률은 3+3+3이니까 9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작년하고 2024년도에 합헌 판결이 나올 때 하고 올해 지금 나와 있는 이 개정안 사이에 합헌 판단의 기초가 변동될 만한 사회적인 현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4년에서 9년으로 극단적으로 상향한 것은 뭐 이 개정안대로 가면 약간 위헌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률안은 큰 사회적 부담이 되는 법률안은 맞습니다. 사회 가치관의 변화라는 것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혁명이 터지거나 뭐 전쟁이 나거나 공황이 터지거나 경제 파탄, 경제 공황이 일어나면 급변 사태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법률안이 필요할 수는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4년에서 2배 이상 되는 9년으로 변동되는 이 법률안이 꼭 필요한 시점인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법률안은 전세 사기 방지에만 너무 초점을 둔 법률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법률안입니다. 오히려 전세 사기 방지를 주 목적으로 두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친 법률안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일단 임대인의 정보 제출 의무를 과도하게 설정한 것이라든가 임대인 변경 시 서면 통지를 하게 하고 임대인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를 받은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기존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유지되도록 해서 오히려 임차인 보호에 소홀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헷갈리시죠? 변경된 걸 한번 볼게요. 기존에서 신설된 조항이 있는데 임대인 변경의 통지 이런 게 신설됩니다. 이게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일정 시간 이내에 계약 체결 사실을 기재된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복잡하죠, 그죠? 나 이거 주택 네가 이제 임차 들어온 주택을 임차할 거야 하는 걸 통지를 해라는 겁니다. 누구누구한테 뭐 얼마에 통지한다. 이걸 통지를 하라는 건데 통지를 하지 않거나 통지를 해도 이의한다 그러면 임대인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한테 승계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양수인한테 승계되지 않는다.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한테 승계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수인한테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 양수인은 책임 안 져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그래서 이렇게 규정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임차인을 보호를 하려면 양수인뿐만 아니라 양도인도 같이 연대 책임을 진다. 혹은 양도인뿐만 아니라 건물 양도인뿐만 아니라 양수인도 같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임대인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양수인은 통지 안 하거나 이 임차인이 이의하면 나는 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네. 이래버리면 오히려 임차인 보호에 소홀합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이거 통지 안 하면 기존 임대인, 신규 임대인 모두 책임져라. 이래야지. 그래야 확실하게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설정해버리면 대항력 규정하고 충돌 생깁니다. 여기서 임대인의 지위는 승계되지 않는다 돼 있어요. 우리 대항력 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임대인의 지위 자체가 신규 양수인한테 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규정하면 충돌 생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법원한테 판단을 넘기시려는 거예요? 대항력을 해결하려면 여기서 임대인의 지위라고 이게 규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규정해야 되냐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 이렇게 특정해야 돼요. 그래서 임대인의 지위가 아니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특정해서 규정하든지요.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물론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을 거예요. 위원회 이제 가고 있으니까 자꾸 심사도 하고 할 거지만 이것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임대인한테도 보호조항이 추가돼야 되는데 임대인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9년 전세법의 발칵, 세입자도 집주인 면접 봐라. 이 서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 한다는 거죠. 임대인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테넌시 스크리닝 하자 그래요. 임차인 면접제를 도입해달라고 청원하는 분위기입니다. 방구하러 갔더니 면접 보래요. 9년 전세법에 집주인들 임차인 면접제를 청원하고 있다. 근데 임대인분이 조금 잘못 알고 있는데 만약 이 테넌시 스크리닝이 도입되면 9년 전세법의 위헌성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위헌 소지가 낮아지게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또한 이 테넌시 스크리닝이 도입되면 9년 전세법도 도입해야 되는 것만큼 두 개 제도가 모두 정착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양처럼 가자면 두 개 다 들어와야 되죠. 그죠? 또한 이 테넌시 스크리닝이 꼭 필요한 것인지도 점검을 해보기는 해봐야 됩니다. 이 테넌시 스크리닝이라는 게 임차인이 결국 월세를 잘 낼 수 있는가? 임대 목적물을 별 큰 손상 없이 잘 쓸 수 있나? 범죄 경력 없나? 전 집주인과는 큰 분쟁이 없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스크리닝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계약 당사자, 그러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처음 보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또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너 언제 봤다고, 그죠? 내가 언제 봤다고 널 믿고 집을 이제 임차를 주니, 그죠? 임대인 언제 봤다고 나한테 보증금 돌려줄 거라고 신뢰를 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임대차 현실상 뭐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근데 임차인한테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했으면 임대인에게도 임차인 정보 제공을 의무화를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그래야 서로 서류 주면서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죠. 그죠?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스크리닝 누가 합니까? 이 스크리닝 누가 가진 것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스크리닝 회사, 서양에서는 이게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스크리닝 회사가 자체로 있잖아요. 이걸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변호사다. 뭐 제가 변호사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 그리고 변호사가 이런 서류들, 그러니까 소득 서류라든가 범죄 경력 서류라든가 뭐 전 집주인 추천서라든가 계약서 검토라든가 이런 거는 전문가잖아요. 따라서 변호사들이 이런 스크리닝 시장에서 더욱 필요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참에 그냥 스크리닝 회사나 하나 차려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담이었고요.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 보호, 이게 극단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게 이번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개의 가치가 어느 하나의 가치로 골라서 얘만 더 중요해,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를 포기해, 이런 가치는 아니잖아요. 그죠?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도 필요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 보호도 필요한 그런 절묘한 법률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9년 전세법 자체가 악법은 아닙니다. 무슨 법률을 발의하고 싶어 했는지 충분히 이해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탄생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임대차 시장 상황상에 꼭 필요한 법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로의 개정안은 사회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일단 임차인한테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정당화되려면 임대인한테도 임차인의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하겠죠. 서로 신뢰를 형성하려면 서로의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서로 신뢰를 쌓는 게 맞겠죠. 임대인 변경의 통지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오히려 임차인 보호에 미흡합니다. 제가 볼 때는 되게 이상한 조항입니다. 그죠?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한테 승계가 안 된다니. 그렇죠?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어요. 뭐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양수인한테 안 지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렇게 특정을 하셔야죠. 임대인의 지위 자체를 양수인한테 승계가 안 되는 것으로 해버리면 대항력 조항하고 무조건 충돌합니다. 네.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개정사항 보면 임차권 등기로 바로 경매 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근데 임차권 등기했다고 경매 치려고 하면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이 확정돼야 되잖아요. 근데 임차인이 반환받을 보증금액에서는 임대인이 공제할 수 있는 금액도 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최종 종국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나오잖아요. 이걸 확정하기 위해서는 판결을 거쳐야 그게 확정이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임차권 등기했다고 바로 그 설정된 금액 자체로 경매 쳐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임대인의 공제권을 무시하고 경매 금액이 설정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혼란만 가중시키게 됩니다. 그대로 가게 되면. 이처럼 사회적 혼란만을 초래하는 사회적 부담이 큰 개정안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 개정안이 지향하는 바는 잘 알겠고 일리가 없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세가 사라지고 보증금 내려가는 대신 월세는 높아지고 이렇게 변하겠지만, 그게 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면 그렇게 가야 될 수도 있겠죠. 임대인 임차인 간의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서요, 제가 스크리닝 회사를 차릴까 고민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